밤새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무주가 영하 5도, 전주 영하 1.5도 등으로 전라북도 전역이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대기가 차차 건조해질 것으로 보여서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휴일 오후에는 산발적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설 명절이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한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북의 체불 임금이 1년 전보다 78억 원,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4년 전 캄보디아에서 한국을 찾은 20대 청년 꽁다롱 씨. 철근 공장 등에서 일하며 5가족이 사는 고향집에 꼬박꼬박 생활비를 붙여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 땀 흘리며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해 결국 고용노동부를 찾았습니다. 한국 와서 철근 공장에 4개월 일했어요. 돈 89만 원 아직 안 받았어요. 거기 철근 잘라요. 영접해요. 더워요. 네. 불 이렇게 옆에 더워요. 명절을 앞두고 고용노동부 문턱이 닳도록 드나든 건설 노동자들. 2달 임금 500여만 원,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투쟁하듯 받아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기만 합니다. 노무자들은 기다릴 거 아닙니까? 인정상.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날짜를 어겨요. 노무자들도 이제 악이 바칠 대로 바치니까 노무자들이 힘이 없잖아요. 개인이고 일용직이니까. 지난해 말 기준 전라북도 체불임금은 521억 원에 이르는데 한 해 전보다 무려 78억 원, 17.6%포인트 늘어났습니다. 특히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의 체불임금이 한 해 전보다 50%포인트나 늘었습니다. 경기 침체의 원인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30인 미만의 중소 영세업체가 전체 기업의 96%를 차지하다 보니 이들 영세업체의 인건비 상승이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이 되지 않나.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집중지도 기간인 이달 말까지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합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군산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이 주거 환경이 나빠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군산시가 주민들의 의견 한번 듣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사업 부지를 다른 곳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의 한 아파트 단지 주변에 10여 장의 현수막이 줄줄이 내걸렸습니다. 군산시가 주민 동의도 없이 물류센터를 추진한다며 사업을 철회하라는 내용입니다. 주민들은 이미 인근 화물차 주차장 때문에 큰 불편에 시달렸다며 물류센터까지 생기면 주거 환경이 더 나빠질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소음도 소음이지만은 차량이 흐름이 너무나 많아진다는 거죠. 도로는 하나 비좁고 인사사고가 많겠죠. 주민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군산시가 교통 영향 평가나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도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또 화물차 공영 주차장은 녹지 공원으로 바꾸고 소상공인 물류센터는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오시도동을 이용하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오시도동에 물류센터가 현재 있어요. 시에서는 그 관리조차도 못하고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켜서 그것을 활용하라 이거 시켜서 그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게 기사님? 군산시는 하지만 오시도동 물류단지는 소상공인이 몰려있는 도심과 떨어져 있고 당장 마땅한 대안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군산시가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항의 집회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시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사전준비위원회가 이달 말에 구성되는데요.
부지 개발에 반대하는 여론이 여전히 높아서 논란 또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상 공업지역과 자연녹지로 이뤄진 옛 대한방직 부지. 전체 부지의 94%를 소유한 주식회사 자광은 개발을 위해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지의 개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시민공론화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힌 전주시가 이에 앞서 이달 말에 사전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준비위원회는 시민단체와 언론계 관계자 등 5명으로 구성되며 공론화위원회에 공론화 방식과 의제, 운영기간, 위원 선정 방법 등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사전준비위원회를 오늘 3월까지 운영한 뒤 곧바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하고 공론화위원회도 3월부터 이제 운영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전주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들어 대표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주시가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이 아닌 사기업의 개발 행위를 공론화 대상으로 정한 것은 사실상 개발을 전제로 한 특혜라는 겁니다. 또 전주시의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결정이라는 이름을 빌어 마치 시민의 뜻인 양 모든 공을 도에 떠넘겨 도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한 찬반 여론이 엇갈리는 만큼 사전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면 논란 또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권의 제3지대 통합에도 시동이 걸렸습니다. 석 달 하기는 이르지만 각 정당들이 이대로는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솥밥을 먹던 사이 대한신당 추경환 대표와 창당 인사차 평화당을 방문한 유성엽 통합추진위원장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격언까지 언급하며 통큰 결단을 내리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대한신당이 힘을 좀 모아갈 수 있는 또 더 크게 실질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시급히 찾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양당이 합심해 서민의 고통과 청년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공조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검경 수사권을 주도했지요. 그 연장에서 야권 연합과 통합 이 부분을 추진해서 1대1 구도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대한신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한때 국민의당 지붕 아래에서 한살림을 했던 정당 모두 통합의 대원칙에는 공감하는 상황. 이미 의원들이 전원 회의를 통해서 통합에 속도를 내자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들이 적어도 구정을 전후해서 적어도 1월 달 안에는 성과가 좀 나오고 그 윤곽이 좀 잡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3지대보다 한 발 앞서 진행 중인 보수 진영의 통합 논의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보수 통합이 먼저 현실화할 경우 여당 지지율이 가장 높은 전북 유권자들의 위기감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중도 세력의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제3지대에 들이운 위기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편에서는 민주당 쏠림 현상이 드러난 최근 일부 여론조사 결과가 제3지대 통합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군산 상생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전기차 기업 5곳이 어제 합동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이 상생형 일자리 참여 기업에 각종 지원을 해주는 법안도 국회를 통과해서 올해부터는 군산의 전기차 산업이 한층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가정용 전기로 충전할 수 있는 2인승 전기차부터 최고 44명을 태울 수 있는 전기버스까지 다양한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공장을 짓습니다. SUV라든지 또 그다음에 인도라든지 외국의 버스 주문을 벌써 받았습니다. 그런 버스를 만들어 가지고 향후에 외국 수출할 계획입니다. 군산 상생형 일자리 협약에 참여한
에디슨 모터스와 대창 모터스 등 5개 전기차 기업이 합동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연간 30만에서 50만 대를 생산해서 우리나라에도 팔고 세계에도 파는 그런 공장을 만들어서 이들 기업은 올해 안에 새만금 산업단지에 공장을 짓고 앞으로 700여 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상생형 일자리 참여 기업과 노동자에게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법안도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라북도도 오는 3월쯤 공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군산형 상생 모델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정부 차원으로부터 꼭 인정을 받고 또 성공의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도 군산 상생형 일자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모델이라며 힘을 실었습니다. 군산 시민들의 절실함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안 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안 하면 어디를 하겠습니까? GM 군산 공장 폐쇄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벼랑 끝 위기에 몰렸던 군산 경제가 전기차 산업으로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노인 요양병원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무주와 진안, 장수 군민들을 위해서 무주의 공공노인 요양병원이 신설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까지 136억 원을 들여서 무주의 130개 병상 규모의 공공노인 요양병원을 신설하면 무주와 진안, 장수의 의료 공백이 조금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에는 80개가 넘는 노인 요양병원이 있지만 무주와 진안, 장수에는 단 한 곳도 없어서 고령자 가족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올해부터 자체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폐지합니다. 저소득층의 노인의 경우 부양가족의 재산이나 소득이 높을 경우 기초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의 소득만 따지고 재산 기준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전북에서 5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추가로 기초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500여 명에게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매달 20만 원가량 기초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전북교육청이 오는 3월부터 국가회계 시스템인 K-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사립유치원에 사무기기 구입 비용 등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K-에듀파인 운영도 돕기로 했습니다. 유아교육법 등 이른바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로 이미 K-에듀파인을 쓰고 있는 34곳에 이어서 109곳의 사립유치원이 추가로 도입해야 합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무용대회 채점표를 조작한 혐의로 전북대학교 54살 A 교수와 충남대학교 57살 B 교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전북대가 주최한 전국 단위 무용대회 심사위원으로서 특정 참가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점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